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직 장관 연루 의혹이 터져나와 정치권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당사자인 전재수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이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이번 사안 강적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진짜 충격이었어요. 정말 충격이었고, 물론 전재수 장관 개인의 문제도 충격이었지만은 특검이 이 정도로 편파 수사를 했구나라는 사실이 새삼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그 민중기 특검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꾸준하게 있어 왔지만 어떤 뚜렷한 물증, 심증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그 명백한 편파 수사로 이게 낱낱이 드러난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진술을 받았다는 것은 벌써 몇 개월 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사를 진척을 안 한 상황이고 실제로 이 모든 자료들을 확보해 놨는데 이걸 그냥 특검이 깔아뭉개고 수사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민중기 특검에서 무슨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우선 이제 사실 전재수 장관이 그 장관직을 내려놨지 않습니까? 전재수 의원 장관의 스타일상 우리 경상도 말로 아싸라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깔끔하게 결백을 입증하고 국무위원으로서 조사를 받고 불려가고 이러는 것 자체가 어쨌든 정권에 부담이 되니까 부담 주지 않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자세 자체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도는요. 그다음에 민중기 특검에 대한 문제는 좀 아쉬운 거는 8월에 이 진술을 받았다면 정리를 해서 늦어도 9월 중으로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국수본이든 공수처든 어디로 이첩을 했으면 지금과 같은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매우 이 민중기 특검이 제대로 일 처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민중기 특검이 매우 아쉬운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옥문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이번 통일교 의혹은 단순한 정치권 로비 의혹이 아니라 그 통일교 게이트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돈을 받은 의원 한 3명 정도가 거명이 되고 있는데 사실 따져보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한 130여 명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걸로 나오거든요. 어디까지 수사할지가 참 주목이 됩니다. 일단 민중기 특검 얘기를 하셨는데 민중기 특검은 분명히 문계기 수사, 편파 수사, 선택적 수사를 한 게 맞죠. 특검의 주장대로라면 권성동 의원 수사는 다른 데를 이첩했어야 돼요. 그거는 수사해놓고 이제 와서 통일교 민주당 의혹에 대해서는 완전히 선택적으로 뭉개고 넘어가다가 이제 와서 국수본으로 넘긴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민중기 특검은 정말 그 편파 수사의 아주 전형으로 아주 5점이 남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이에 사실 그 전재수 의원의 혐의 중에 하나는 공소시효가 좀 지나버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본인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 발언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상황이 좀 구체적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건 복돈입니다라고 했더니 받아도 되나? 라고 하면서 받아갔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윤영호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민주당 지원 의혹에 대한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0일 결심 재판에 이목이 집중됐지만 윤 전 본부장은 반성한다는 말만 남기고 입을 닫았습니다. 특검 조사와 관련해 세간의 화제가 된 진술은 내 의도와 다르다며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어 조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정확히 어떤 진술이 그렇다는 건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받은 걸까요? 안 받은 걸까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윤영호 세계 본부장이 8월 달에 진술을 한 거잖아요. 그때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진술을 했고 또 민주당 쪽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 대해서 다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권성동에 대해서는 진실을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조작을 하거나 날조를 해서 얘기하고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일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과장됐거나 예를 들면 배달 사고가 있었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공소시효 문제는 조금 이제 팩트를 정리를 해보면은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받았으면은 공소시효가 도과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지금 아직 언론 보도나 이런 거 나온 거 보면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영호도 2018년에서 2019년쯤에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2019년이면 아직 남아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뇌물죄로 넘어가면은 달라지죠. 왜냐하면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이면은
15년이고요. 3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면 10년이니까 넉넉하게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거 신뢰의 위기고 단순히 특검의 신뢰의 위기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 이재명 정부는 아무것도 이거를 몰랐어?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은 거야? 라는 의구심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상당히 뼈아프게 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아직 어떠한 것도 확인된 건 없습니다. 뭐 그 전재수 의원은 명백하고 분명하게 자기는 받지 않았다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정확하게 수사를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특히 국수본이 자신들이 이후에 이제 중수청이 설립되는 어떤 정당성이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말 철두철미하게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고 이 수사 결과를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문제가 이 민중기 특검의 핵심 내용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수사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주가 조작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명쾌하게 해명도 안 하고 자료가 오래돼서 제출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주가 조작 수사를 한다 그러면 애초에 민중기라는 사람 자체에서도 신뢰가 없고 그 이후에 이뤄지는 어떤 수사에 대해서도 다 의문점을 갖고 가는데 저는 이 특검은 특검을 요구했던 당시에 뭐 계엄 탄핵 이후에 엄중하게 처벌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하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를 이 특검과 그리고 이 특검을 주도한 민주당이 온팡 뒤집어 쓰게 저는 생긴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통일교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과 접촉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 차례 만남이 있었다고 밝혔는데 사실 확인 취재도 없이 그런 낭설을 보도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인격 살인입니다. 윤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났습니다. 야인 시절입니다. 거기서 한 10분 통일 관련 통상적인 얘기죠. 차담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 장관은 바로 그만뒀어요. 예. 그런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그만두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나온 진술을 보면 정동영 장관이나 국정원장, 그 이종석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돈을 줬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냥 만났다. 접촉만 했다라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저 정치권에서 통일교 관련돼서 접촉은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세계일보 그 창립대에 간 기억도 있고요. 그다음에 천정궁 가셨어요? 천정궁 못 갔죠. 근데 전 말씀 중에 못 갔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왜요? 천정궁은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천정궁이라는 데가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최근에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그 통일교는 그 가평 지역에 약간 성지처럼 만들어놔서 저도 그게 뭐 옛날에 뭔지 몰랐어요. 차 타고 지나갈 때 무슨 궁전 같은 게 있어서 저게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동영 장관은 쉽게 가신 것 같은데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가 지나는 길에 차 한잔 마시고 전화해서 쉽게 들어왔는데 그 해명이 너무 좀 어설프지 않으세요? 근데 그 아마 지인 중에 너무 쉽게 가신 것 같은데? 지인 중에 한 분이 통일교 쪽 관계자인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래서 오는 길에 들리자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무슨 돈을 전달받고 이런 거는 전혀 진술이 없는 거기 오는 때문에. 길에 들리진 않았겠죠. 사전에 다 어레인지라고 그러잖아요. 조율해서 간 거죠. 그 해명이 너무 좀 어설프다. 하여간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문제는 지금 수사기관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재수 장관 입장에는 어쨌든 몇 천만 원의 돈과 그 명품 시계가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상황이고 정동영 지금 통일부 장관이나 이종석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통일교 쪽에서도 돈을 줬다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